이제 이렇게 야권 단일화가 결렬된 듯 결렬 아닌 듯 갈팡질팡하면서요. 그 틈새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제였죠.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한때 대표로 모시던 제 나름대로 존경하는 분이었다. 그리고 어제는요. 묻지마 닥치고 정권교체가 아닌 안철수 후보는 정치교체를 주장했다. 다당제와 통합정부 주장 우리와 일치한다. 오늘은 국민내각 만들어서 연합 세력이 역할 나눠 함께 일해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더 제안했습니다. 다당제 통합정부 일종의 반윤연대라고 해야 되겠죠. 이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던졌습니다. 자, 민주당이 선거 막판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 변수가 찻잔 속의 미풍일 수도 있고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제안은 일종의 꽃놀이패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정치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연대에 불을 지피는 것 자체는 중도 스윙보터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정하지 않은 약 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는 유권자에게 어떤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제, 총리를 여야 국회에서 정말 합의하에 추천하겠다. 총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다당제를 구축하겠다. 4년 중임제 이것도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자, 이런 개헌에 민주당이 먼저 선제적 제안을 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어쨌든 중도 표심에 소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를 못하게 막는 펜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가 담판을 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게 뭔가 명분을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분을 그동안에 쭉 안철수 후보가 주장해왔던 정치 교체를 민주당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담판을 벌인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선명한 명분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선명한 명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권 심판론이 지금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55%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이 정치 교체론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자, 내일 있을 이 후보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일 토론회의 주제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내일 토론회를 앞두고 아주 기가 막히게도 민주당에서 이런 이슈를 던졌고, 내일 아마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을 텐데, 네. 동의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교체에 쓸려가고 이 프레임이 아마 남은 선거 기간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건 개헌론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네. 만약에 노한다 그러면 정치 개혁과 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자체는 아예 성사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이른바 이 반개헌 연대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그 가정이 다 성립되려면 민주당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민주당이 보여온 정치적 궤정을 보면 이 진정성을 정말 온전히 담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박창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단일화 논란 때문에 국민의당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런 러브콜을 과연 국민의당이 받아들일까요? 국민의당의 입장은 이미 180석이나 가지고 있는데 할 거면 진작했지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이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아마도 안 바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정부를 얘기하는 거는 의미 있는, 아마 선거 막판에 어떤 이런 구도를 만들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주요 고지를 갖다가 선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지금 만약에 통합정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지만 윤석열 후보도 싫어하는 이런 중도층에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선언이고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이거를 단일화가 됐다면은 그 효과를 다 윤석열 후보가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단일화가 실패하게 되면 이 효과는 고스란히 이재명 후보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고의 카드를 갖다가 던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설사 그 효과가 미비하더라도 지지층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여론조사가 격차가 벌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일각에서 이거 선거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이렇게 통합정부를 얘기하고 안철수랑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실제로 이길 수 있겠네라고 하는 이 민심, 소위 말하면 지지층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야지 투표장으로 지지층이 대거 이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슨 적폐 수사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분열할 때냐, 통합해야지, 주변 사람에게 이재명 후보를 찍으라라고 권유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다 쥐어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카드뿐만이 아니라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줬다. 물론 뭐 그게 경제 살릴 수 있는 카드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이 통합 정부를 내고 러브콜하고 그다음에 뭐 다당제, 책임 총리제, 뭐 4년 주김제, 결선 투표제, 이게 그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와 함께 공조를 맞추는 거죠. 국민통합정부 실천하겠다, 국민통합 국회 위한 선거제를 개혁하겠다, 개헌 통해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다들 우리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반윤연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여러 구체적인 거, 국무총리 추천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요. 매력적인 제안인지 일단 그 부분 따지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인지. 박 교수님. 뭐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는 우리가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몇 년 전에 서초동 촛불과 광화문 촛불로 국론이 완전히 양분됐던 그런 경험이 있고, 이번 대선도 그 연장선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갈 거냐? 이게 소위 정치 교체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또 이합 집산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이 어떤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개헌의 당위성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떻게 개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개헌을 할 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제3세력이지만 동조를 해준다면 실제로도 개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그동안에는 여야 합의로 개헌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 총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개헌선까지 왔어요. 민주당이.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결심하고 안철수 후보가 호응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한 거죠.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된다 그러면 정치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건 굉장히 큰 카드를 던졌다. 다만 약속을 어디까지 실천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김대현 평론가께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본다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 심판에서 오는 그 구도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던진 거 아니야? 과연 진정성이 있겠는, 유권자들이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럼 통합정부를 하겠다. 제가 볼 땐 이건 선언적인 의미, 뭐 그 수준을 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사에서 통합정부가 실현된 적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통합정부를 하겠다고 하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근데 대선 때, 특히 큰 선거일 때 마치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처럼 하지만 또 현실은, 정치는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기 쉽지 않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겠다. 이 부분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곳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하든 뭘 하든 또 민주당이 선호하는 그런 총리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헌을 해야 되는 이 4년 주김제 이런 부분들도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100명 이상 있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서 반대한다 그러면 이게 당론으로 반대다라고 정해버리면 개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치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그리고 그 이전에 서울시장 단일화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계속된 단일화의 역사, 왜 우리는 매번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선거, 그러니까 차선이나 차악을 피하는 선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여론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다당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연정을 하든지 해서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이 어떤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정치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사실은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만 되면 좋은 정치 교체로 갈 수 있지만 민주당의 과연 그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사실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한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